작년에 사이버 사기가 몇 건인 줄 아시나요? 무려 12만 7천 건입니다. 보이스피싱을 제외한 다른 사이버 범죄들은 현행법상 계좌 동결도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꼭 본인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아이쇼 사기, 러브풀 사기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채굴기 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인한테 당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분이 정상적인 업체처럼 접근을 해서 친분을 쌓고 나면 다단계 사업 얘기를 꺼낸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업 계획서라도 높은 수익을 보장하니까 혹할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채굴 사기가 다단계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가요? 채굴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목돈을 투자해서 인프라를 갖춘 다음에 돌리면은 일정 부분 채굴되어 나오는 금액들, 가상자산을 받고 그걸로 이제 원금을 채워서 차후에 수익을 보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좀 큰 투자가 있고 중간중간에 일정한 수익이 나온다라고 하는 구조는 어떻게 보면 유사수신이라든지 폰지 사기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게 현금이 아니라 암호화폐일 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로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현금을 수령해서 현금을 주는 그런 폰지 사기가 가능한 거죠. 다단계 방식의 폰지 사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진짜 좋은 건 줄 알고 지인한테 권유를 했는데 그게 사기였을 경우 그러면은 권유한 저도 같이 이제 사기꾼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제가 그 사기 형식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저도 방조범이 될 수는 있어요. 만약에 정말 모르고 이거 해봤더니 돈이 된다. 네. 너도 한번 해봐라. 이런 순수한 권유였다고. 정말 몰랐다고 한다면은 그건 무죄죠. 왜냐면은 이 사기라고 하는 거는 고의범이거든요. 내가 사기를 친다라고 하는 고의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근데 나는 사기친지 몰랐어요. 과실 사기는 없거든요. 형사적으로 처벌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 채굴기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꺼번에 투자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전통적인 금융 다단계, 금융 불법 다단계, 금융 유사소신과 채굴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채굴을 통해서 수익이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회사에서는. 사실은 그게 전혀 아니었던 경우들이 있던 거죠. 그래서 채굴기는 커녕 아무것도 없는 그냥 단순한 불법 금융 다단계 형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혹시 변호사님께서 봤던 사건 중에 이건 조금 문제다 싶었던 그런 좀 재미있는 사건이 있을까요? 가장 빈번한 경우는 채굴장을 해외에 두는 경우예요. 왜냐면은 채굴이라는 거는 전기가 많이 드니까 국내보다는 아무래도 해외에서 채굴장을 운영한다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채굴장에 가보면 채굴기가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만약에 채굴장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가서 확인도 해보고 이게 내 거구나 하고 수가 있는데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저희 접근성이 어려운 제3의 국가들에서 한다고 하니 확인할 길이 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짜 채굴장 사건들이 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실제로는 채굴장이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그렇죠. 네. 채굴장도 없는 걸 저희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채굴이 된다고 제 앱에선 떠 있어요. 계속 또 채굴 된다고 숫자가 올라가요. 보면은 되게 황당한 거죠. 실제로는 숫자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채굴기 사업에 뛰어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점도 좀 알아보셔야 되는 게 과연 내가 어떤 거를 받는 것인지 1차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현금을 넣고 현금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전형적인 어떤 네트워크 사기의 유형을 볼 수 있겠죠. 내가 현금을 넣지만 그 현금을 넣는 거는 내가 채굴기를 구매 대행을 통해서 채굴기를 사는 것이고 채굴기에 대한 소유권이 나한테 있고 채굴기를 통해서 나오는 목적물도 결과물도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실제 암호화폐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믿음직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암호화폐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러면 그래도 조금은 안심할 수 있다. 저는 그래도 좀 원래 목적이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암호화폐도 어떻게 오는지를 좀 봐야겠지만 그래도 내가 암호화폐를 받아봤을 때 이게 어디서 오는지 보이잖아요. 그게 채굴기를 통해서 온 것인지 어떤 경우는 채굴기 풀링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그 풀에서 온 것인지 등을 확인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뭐 1차적으로는 체크가 가능하죠.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어디서 채굴돼서 나한테 왔다 이런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래도 트랜잭션 레코드를 보면은 그 전에 지갑이 보이니까 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명확하게 요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채굴기를 구매 대행을 한다거나 또는 채굴기 풀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네. 보통 이렇게 해서 뭐 소송 걸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잃었던 돈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찾을 수 있는지. 사기를 치고자 하는 범죄자들은 잡힐 걸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으로 남겨두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뭐 다른 형태로 변화를 해가지고 뭐 세탁이 된 거죠. 그래서 잡혀봤자 그 해당한 사람한테 받아올 건 없는 경우가 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만약에 정말 이런 사기를 당했다. 왜냐면 사기 당한 구독자분들도 보시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 대처를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나에게 권유하는 사람이 인적사항을 잘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근거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실 필요가 있어요. 계약서도 하나만 작성하지 마시고 두 부 작성하셔가지고 서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현금을 지출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현금에 대한 영수증 좀 명확하게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계좌 이체 내역 등도 갖고 있어야겠죠. 결국은 그 거래에 대한 증빙을 좀 명확하게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의외로 제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은 계약서 없이도 큰 돈이 오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는 상당히 깜짝깜짝 놀랍니다. 전에 이제 10,000원, 20,000원도 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1,000,000원, 뭐 1억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과연 이게 어떤 돈이었는지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사업에 쓰이는 어떠한 돈이다라는 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채굴 사기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이렇게 유익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